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민 기자와 더불어서 들려드리는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뭐 그렇게까지 투머치한 건 아니고 정말 그 독일 축구의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이자 평론가인 김현민 기자와 더불어서 김민재 선수의 이적에 관해서 그 팬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팬 여러분들께서 김민재 선수 이른바 오피셜 이런 게 지금 안 뜨고 있어요. 근데 안 뜨고 있는데 바이아웃이 적용되는 기간이 일정 기간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이 사실 날짜상으로 지금 지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김민재 선수 그럼 이 바이에른 뮌헨이랑 뭐 파토 나는 거 아니야? 왜 아직 안 갔지? 왜 오피셜이 아직 안 뜨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팬분들이 걱정 반, 뭐 우려 반, 혹은 의구심 반, 팬들의 좀 우려라든가 의구심이 지금 많은 상태인 것 같아서 이른바 예전부터 이야기됐던 바이아웃 적용 기간 동안 끝나지 않은 겁니까? 사실은 끝난 겁니까? 혹은 안 끝났다면 안 끝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바이아웃 금액은 지불을 한 상태라고 지금 뭐 독일이랑 이탈리아 쪽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불은 끝났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있긴 하거든요. 바이언이 바이아웃 지불을 상당히 늦게 한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유명 에이전트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조금이라도 이자를 덜 내기 위해서. 사실 그게 엄청난 거액이 되다 보면 하루 이틀 차이가 사실은 그 이자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결국 그래도 은행에서 뭐 빌려서 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이제 리카 에르난데스의 이적이 화요일 날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 이후에 그 돈을 입금받고 그대로 보내는 방안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디컬 테스트가 일찌감치 끝났음에도 바이아웃 지불이 조금 늦게 이루어진 거는 바이언 쪽에서 조금 늦게 한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바이에른 뮌헨은 어쨌든 그 지불할 수 있는 최대치의 시간을 끌고 나서 지불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네요. 예. 일단 바이아웃 지불 자체는 세리아 그 사무국에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BTG가 그러니까 사실 조금 자극적인 보도들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료 독점 기사 같은 경우는 공신력이 매우 높거든요. 이게 돈 받고 파는 거니까. 김현민 기자님은 저 유료 기사를 보시죠? 그렇죠. 예. 자, 김현민 정도 되려면 유료 기사를 봐야 됩니다. 네. 그 유료 기사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 나폴리하고의 조금 풀지 못한 문제가 김민재 선수가 있다. 아무리 바이아웃을 지불을 하더라도 김민재 선수가 일단 나폴리와 등록 해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FIFA로 그 이제 김민재 선수의 신원이 이제 바이에른 뮌헨 쪽으로 바뀐다는 게 확실히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유추할 수 있는 게 이탈리아 쪽에서 나온 게 하나 있긴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원래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경우에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비단 축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의 다른 분야, 다른 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른바 외국인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세제 혜택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2017년에 새로 만들어진 법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유벤투스가 과거에 호날두를 천문학적인 연봉을 주면서 데려올 수 있었던 거였고, 또 이제 더리우트한테도 고액의 연봉을 줄 수 있었던 게 세제 혜택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이 법이 룰이 조금 재미있는 게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대요. 일단 영입을 했었으니까 그때 세제 혜택을 받고서 연봉을 지불을 했었는데, 김민재 선수는 근데 너무 빨리 지금 떠나는 상황이니까 그럼 예전에 혜택을 받았던 세금을 지금 와서 나폴리가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국세청에다가 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아마 그러면은 이거 관련해 가지고 김민재 선수 쪽이랑 좀 협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피 같은 돈 아닙니까? 나폴리 입장에서도 뭐 김민재 선수가 1년 만에 떠나는 걸 그렇게 애초에 엄청나게 상상하진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 세제 혜택은 이건 자기들의 수익이 되리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것이 지금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아마도 나폴리는 김민재 선수 측이 됐든 바이에른 뮌헨 측이 됐든 야, 우리 이거 손해보는 거는 좀 보전을 어떻게든 해줘 라고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바이언한테 뭐 이적료를 조금 더 달라고 한다거나 뭐 김민재 선수한테 달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조금 협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이게 결국은 법적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전혀 김민재 선수가 잘못한 문제는 없는 거니까. 바이아웃은 지불이 됐고. 그렇죠. 그러면은 무조건 뭐 해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현재는 그래도 서로 좋게 헤어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협상 정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추정이 된다라고 예.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에 더해서 바이언에서 이제 김민재 선수를 배려를 해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바이언이 의료팀이 와가지고 직접 그 메디컬 테스트도 한 것도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독일 빌트지에서도 이런 이례적인 메디컬 테스트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사례들을 조금 더 소개를 한 게 있었는데 뭐 하비 마르티네스 같은 경우는 새벽 3시 반에 이제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던 적이 있고 그때도 바이아웃 지불하면서 거의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갑자기 넘어왔었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날짜상으로 뭐 아주 또 급박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마리오 게츠가 이제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을 때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변장을 하고 병원 뒷문으로 들어가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바이언하고 도르트문트하고 원래 이적을 밝히지 않기로 했었어요. 시즌이 끝날 때까지 밝히지 않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괴체가 부상을 당하고 또 이제 울리웨네스의 탈세이리 사건이 터지고 그러면서 탈세 사건 터지고 바로 하루 뒤에 빌트지에서 괴체 이적을 때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막 의혹들이 있었어요. 이거 일부 울리웨네스 그 탈세 그거 덮으려고 개체권 터트린 거 아니냐. 특이했던 메디컬과 더불어서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해당 국가까지 메디컬 팀을 보내는 신경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여태까지의 모든 정황상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 안 가는 일은 없는 거죠? 예, 뭐 없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예, 서류 작업들도 다 잘 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고요. 예, 제가 그러니까 김민재 에이전트 분이 이제 독일에서 태어나신 브레멘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랑 같은 브레멘 팬이다 보니까 조금 얘기들을 들은 것들이 있었는데 뭐 작업들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들었었습니다. 그럼 김민재 선수 바이에른 뮌헨 동료들과 언제 합류되고 언제쯤 오피셜이 뜰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 이게 독일 쪽에서도 약간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독일에서 합류해서 조금 선수들이랑 같이 훈련을 하고 도쿄로 넘어올 것인가? 아니면 아예 도쿄로 그냥 바로 넘어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이거 역시도 바이언이 김민재 선수를 배려하기 때문인 겁니다. 김민재 선수 좀 이왕 좀 쉬는 김에 조금 휴식을 부여해 주는 거죠, 지금. 그렇죠. 훈련소에서 3주간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몸도 조금 다시 만들 필요성도 있고 휴가를 전혀 못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왔다 갔다 하면은 시차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휴식을 주려고 한다라는 그런 내부 토론도 있다라는 보도들이 타게스차이퉁에 나왔었거든요. 미넨 지역지에서. 그리고 키커지에서는 오늘자 기사로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24일 도쿄에서 첫 선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첫 선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매니아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바이에른 뮌헨이나 맨체스터 시티가 이제 도쿄에서 경기들을 하게 돼 있고 또 파리 생제르맹 같은 팀은 또 오사카에서 이제 경기를 하게 돼 있는데 도쿄에서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동료들과 합류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라면 김민재 선수 아직 한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독일 갔다가 일본 오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일본 가는 게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좀 가깝긴 한데요. 일단 태그른제에서의 그 전지훈련이 15일부터 20일까지고요. 그리고 다시 미넨으로 와가지고 23일날 팬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23일에. 그러니까 태게른제라는 곳이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전지훈련을 하는 곳이고 뮌헨에서 23일에 인사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독일로 가서 팬들 앞에서 인사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크겠네요. 그렇죠. 그러고 같이 넘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김민재 선수가 근데 어디 있는지는 지금 김 기자님도 모르시는 거죠. 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 알면 안 되지 사실. 김민재 선수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이 다 공개가 될 정도면은 우리나라 또 기자분들 또 정보력 빠르거든요. 벌써 다 막 신문에 났을 거예요. 부버지가 말씀하신 지금 시나리오는 두 개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어쨌든 이건 딜은 된 건데 이것이 이제 세금 혹은 뭐 사소한 다른 어떤 나폴리와의 문제에 의해서 완벽하게 요게 이제 나폴리 유니폼을 벗는 그 시점이 약간 늦어질 수는 있고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거는 김민재 선수가 언제쯤 이동을 해서 뭐 예를 들어 독일을 가서 일본으로 오느냐 아니면 뭐 일본으로 바로 가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남는데 그것까지는 부버진 님도 김민재 선수의 그 매 순간의 위치를 파악할 수는 없다. 그 정도로 지금 결론이 나는 거죠. 근데 바이아웃 지불이 됐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힌트가 있다면요. 나폴리가 최근에 그 지훈톨리 단장을 사임하고 새로운 단장이 임명이 됐잖아요. 그 단장 임명식이 이제 바이아웃 기간이 끝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임명식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김민재의 대체자를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뭐 김민재 딜은 그럼 끝났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다고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렇죠. 근거가 되겠네요. 만약에 15일 이내에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이 안 됐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붙잡겠다. 아니 오시맨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데리고 있겠다. 게다가 새로운 단장의 취임 자리인데 네. 거기서 우리 아주 중요한 선수가 있었는데 대체자 찾겠다?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거는 이미 이 중요한 선수와는 빠이빠이가 됐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라고 봐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23일에 뮌헨에서 또 팬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자리도 있다고 하니까 뭔가 그전에는 우리가 확실한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리 늦어도 24일에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바이에른 뮌헨이 가는 시각이 24일인가요? 네. 그러면은 뭐 23일, 24일 요때쯤이면은 이미 다 그 안에 결론 나겠네요. 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우려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너스 정보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리 케인 선수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더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네. 일단 뭐 그 바이언 보드진들이 드레슨 CEO하고 또 이제 네페 단장이 런던으로 넘어가서 이제 레비하고 대화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케인 이적 협상을 위해서 넘어갔다라기보다는 레비 회장과 조금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갔다라고 해요. 케인을 데려오려면은 일단 그래도 좋게 구슬려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긍정적인 바이브를 조금 만들어냈다라고 하는데 이제 울리 베네스라고 바이언의 실질적인 상황 있잖아요. 강하게 뭔가 한마디 하셨죠? 그렇죠. 테게른제 그 전지훈련장에서 토트넘은 케인을 팔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고 야, 그거는 근데 상대 클럽 자존심 굉장히 건드리는 얘기인데. 예, 그리고 케인도 오고 싶다면 확실하게 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케인에 대한 공격도 한 거고 압박도 넣은 거고 토트넘에 대한 공격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바이언 보드진 내부에서는 헤네스의 발언에 약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진짜 목적은 예. 너 오고 싶지? 그러면 네가 거기서 지금 이른바 깽판을 쳐야 돼. 그래야 빨리 올 수 있어. 이제 그런 거를 종용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부버지 말씀대로 그거를 그렇게 헤네스 정도 되는 그 바이에른에서의 위치와 권위를 지닌 사람이 그거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아까 뭐 레비 회장과 무슨 아침 먹고 이런 거는 다 뒤로 날아가 버렸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근데 원래 헤네스 회장이 조금 말이 걸걸하고 직설적이고 좀 이런 걸로 유명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말실수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바이언 팬들에겐 누구보다도 위대한 존재지만은 다른 팬들은 다 공공의 적에 가까운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런 편에 속하긴 하는데 헤네스 회장이 저도 그렇게 압박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보여요.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영국 쪽 언론에서 케인은 구단과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이적할 생각이 없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전 근데 이번에는 조금 잘못 타겟을 설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은 케인이 이미 2년 전에 맨시티를 가려고 태업까지 하고 휴가에서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개막전도 출전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 완패하고 백기 들었었잖아요. 근데 케인이 다른 선수들이 난리친 거에 비하면 그렇죠. 애교죠. 조금 약해요. 최근 루카쿠 보면은 그 여태까지 온갖 그 정말 난리를 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유명한 선수들. 그런데 케인 선수 그 시티 그 당시는 좀 약했어요. 뭐 라이올라 에이전트 고인이 되신 그분 같은 경우는 아예 책상 뒤집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케인이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계약 기간도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다 토트넘의 상징적인 선수잖아요. 근데 구단하고 척을 지면서까지는 하지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금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크게 들긴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여전히 해리 케인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블라우비치 쪽으로 돌아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도 블라우비치는 어느 정도 그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는 거에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다. 구단 간의 합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고 유벤투스도 지금 루카쿠 영입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블라우비치가 팔리면은 발로 루카쿠를 영입할 것이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만약 케인 전쟁에 뛰어든다면 이게 또 돈 싸움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이 장담할 수 없는 싸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은 그럼 블라우비치로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독일 쪽 언론들이라던가 많은 이제 뭐 정통한 기자들의 얘기들에 따르면은
케인이 파리 생제르맹 쪽에다가는 노라고 했다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이미 깔려 있다. 네. 네, 그 가능성이 꽤 있네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요. 워커가 현재 그 다음으로 지금 시점에서 그 바이언이 협상을 하고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맨시티도 그 재계약을 제의를 했고 바이언도 영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워커가 현재 그 바이언으로 이적하겠다에 예스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보도들이 현재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바이언에서는 2년 플러스 1년의 그 계약 기간을 제한을 한 상태라고 하고요. 현재로서는 맨시티하고의 협상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1,500만 유로 플러스 옵션을 주고 데려오려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맨시티가 그 정도면 만족할까요?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진 않긴 해가지고요. 지난 시즌부터 조금 그 3-2-4-1로 전환하면서부터는 약간 밀려난 상태긴 했었잖아요. 네. 아케가 막판에 부상이어서 좀 나왔었지만 그 전까지는 아칸지 아케에게 밀려난 상태이긴 했었기 때문에 그바르디올 지금 영입을 거의 하려고 하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은 워커를 판매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맨시티가 영입된 선수는 없는데 나가는 선수들이 좀 있어요. 빈도안도 나갔고 그리고 리아드 마레즈도 현재 뭐 사우디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 관건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워커가 과르디올라 감독하고 화요일날 이제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라는 보도까지도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부버지의 김민재 선수에 이어서 보너스 아주 굵직한 두 선수 말씀을 들어봤는데 해리 케인의 경우에는 헤네스 씨의 너무도 강경하고 약간은 그 오만해 보이는 발언이 오히려 이를 조금 꼬아놓을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워커 선수의 경우에는 부버지 피셜 워커가 바이에른 측에 예스를 했다라는 기사를 보셨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뭐 부버지가 그 워커가 예스를 했는지 알 수 없어. 그거를 볼 수는 없는 거고 워커 선수가 그렇게 했다는 보도가 일단 뭐 독일 쪽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김민재 선수에 관한 많은 궁금증들이 또 이 부버지 김현민 기자로 인해서 풀리셨을 것을 기대하면서 원투펀치 투머치 풋볼 TMF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